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새 도시 브랜드를 내세우며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민선 8기 부천시는 올해 도시 재정비와 굵직한 개발 사업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신년 주요 시정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후죽순 난개발로 침체된 원도심의 균형 발전도 도모합니다. 통일되지 않은 시설물과 민간 건축물의 환경을 개선하는 이른바 도시 컬러링 사업을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중동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 정비와 원도심 재정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상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난개발로 오히려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부천 대장동과 오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들어서는 부천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 상반기 안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분양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입주가 예정된 SK그룹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제조, 지식기반 산업을 위주로 기업을 추가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기업인 SK그린 테크노 캠퍼스를 중심으로 유망한 기업들을 끌어모아 첨단 산업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성장 엔진을 만들겠습니다. 기업 유치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40년 묵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정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했는데 사업 시행자와 견해 차이 속에서 사실상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정해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영상단지에 들어설 기업들에 대한 그 불확실성과 또 사업자의 상황의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시정 운영 계획의 핵심 키워드로 상생과 미래 두 가지를 꼽았는데 여기에는 시민 삶을 개선하는 민생 정책을 비롯해 기업 유치,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5.18 폄훼 신문을 돌려 논란의 중심에 선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 불신임한 거부 하루 만에 의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시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허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는데요. 이날 본회의는 허의장을 대신해 이봉락 제1부의장이 진행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해 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불신임안을 찬성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그직에서 해임됩니다. 이번 불신임안 가결로 허의장은 의장직에서 내려오게 됐으며 시의원 신분은 유지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소속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한편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기 의장 선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장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잔여 임기를 수행할 차기 의장을 추대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도시공사 IH의 올해 발주 계획이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IH는 올해 6조 3,990억 원 규모의 공모와 공사, 용역, 자재 등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발표한 발주 계획 5조 원보다 1조 원 이상 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내역별로는 공모가 6조 1,998억 원, 공사 1,211억 원, 용역 564억 원, 자재 217억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검단 신도시 워라벨 빌리지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 1조 8천억 원을 비롯해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 1조 2,424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IH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발주 금액의 98%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 공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3일 회의를 통해 우선 추천, 즉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근 3년 연속 패배한 지역구거나 역대 선거에서 당 소속 당선자가 없는 지역구로 정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도전장을 낸 인천 계양을 지역도 포함됩니다. 공관위는 또 현역 국회의원이 컷오프됐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곳도 우선 추천 대상 지역으로 정했지만 기준과 상관없이 공관위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한파에 경기도에서 한랭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겨울 처음으로 김포에서 80대 1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23일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이달 21일까지 발생한 한랭 질환자 수는 모두 46명이며 이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 오전까지 파주, 하남, 김포, 부천 등 4개 시에서 수도시설 동파 사고가 8건이 접수됐는데 모두 수도 계량기 동파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한파에 대비해 경기도는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체계를 가동 중이며 31개 시군에서는 공무원 557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랭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저체온증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백병원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 한랭 질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랭 질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탓이겠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네, 한랭 질환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운 환경으로부터 적절한 체온 유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갑자기 기온이 많이 낮아질 때 또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갑자기 낮아질 때 급증하게 됩니다. 매우 추운 날에는 짧은 시간 노출에도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이나 또 국소적으로 동결 손상을 입는 동상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체온증은 체온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서 사망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동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조직이 괴사되고 또 심한 감염이 동반되면 해당 부위를 절단해야 되는 등의 후유증과 합병증이 큰 위험한 대표적인 한랭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저체온증 증상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나요? 네, 저체온증 증상의 초기에는 우선 심한 추위를 느끼면서 이제 심하게 몸을 떨면서 체온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반응이 생기지만 더 진행되면 의식이 혼미해지고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생기거나 또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때 더 저체온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속히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방치되게 되면 결국은 심장 부정맥이 생기면서 사망할 수가 있어서 의식이 떨어진 환자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119를 이용해서 이송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옷에 젖은 곳이 있다면 즉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서 추가적인 체온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중복 감염의 위험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그 A형 독감인 그 H1N1이라고 불리는 신종플루, 그리고 H3N2형인 계절 독감, 그리고 B형 독감 모두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독감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없는 분들은 A형에 걸렸다가 또 B형에 걸릴 수 있고 신종플루에 걸렸다가 계절 독감에도 걸릴 수가 있고 또 현재는 또 코로나19 감염도 여전히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기저질환 노약자, 특히 동거 가족분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겨울 한랭 질환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추울 때는 짧은 시간에 노출되어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바람이 불면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머리와 귀,
얼굴, 손 등을 잘 보호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 젖었다면 즉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작업장에서는 한랭질환 예방 지침을 잘 교육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또 주변에 기저질환자, 인지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이라든지 또 영유아가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환경을 점검해 주시고 또 수시로 체온 측정을 해 주셔서 한랭질환 증상 같은 것들이 동반되지 않는지 잘 살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달력을 한번 넘겨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선거 60일 전인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3월로 가볼까요? 이달부턴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뒤이어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거리 유세나 토론회, 벽보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허용됩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해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이번 선거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후보자의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위반 내용을 신고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달력으로 돌아가서요. 29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각 선거구별로 투표할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4월로 가보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선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투표가 이뤄지고요. 투표 마감 직후엔 개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22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공모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구입니다.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딜 시간. 유권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케이블 TV도 함께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두루두루 좀 살펴주시고 선거 때만 나와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도 가끔씩 들려서 친구처럼 이웃처럼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장사가 잘 된다나 한번 불러봐 주시면 참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런 거 좀 신경 좀 많이 쓰시는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현이 가능한 공약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두발 자유하겠습니다. 학생회장 항상 단골 멘트 한 번도 낸 적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이루어질 줄만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타협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을 헐떡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